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 바이오 업종 업데이트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바이오 업종인데요. 저희가 7월 달에 인덱스 리포트를 내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좀 그때는 다행스럽게도 한 8월 말 정도까지는 바이오 업종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8월 달에 시장이 좀 약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시장을 아웃퍼폼을 했었는데, 9월 달에 장이 빠진 것도 있었지만 이 금리에 대한 우려가 너무 커지면서 사실 9월 달에 바이오 업종 주가가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바이오 ETF 기준으로 보면은 작년 2분기에 $60 초반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물론 거기까지는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월 달에 S&P가 3,800, 나스닥이 11,000이었을 때 빠졌던 $70 초반을 일시적으로 미국 바이오 업종 ETF가 하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 빠진 것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난 3달, 특히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뭐 금리도 있지만 다른 어떤 요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따라서 어느 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지 얘기까지 같이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 성장주의 움직임을 한번 보면은 사실 이렇게 바이오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올해 미국 금리가 사실 많이 올랐고요. 원래 작년까지 생각했던 게 금리 오르면 성장주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였는데, 올해는 금리가 그렇게 올랐는데 나스닥이나 대형 성장주의 주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해석하는 거는 금리가 많이 오른 게 미국의 경기가 좋았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금리 올라서 부담이 되지만 돈을 잘 버는 빅테크 기업들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 거고, 거기에 수년금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자 수익도 많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많이 녹아 있었던 듯 합니다. 근데 바이오 업종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느끼니까 이 금리가 오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성장 업종의 하위 한번 이 세부 업종을 한번 보면은 반도체, 인터넷, 소프트웨어, 뭐 빅테크 이런 미국의 업종들은 다 주가가 올해 괜찮았습니다. 그 9월 달에 주가가 약했던, 시장이 약했던 시기에는 조금밖에 안 빠졌거든요. 근데 바이오하고 지금 얘기 드릴 이 한 업종만 22년 주가 안 좋고요. 23년 안 좋고요. 9월에도 안 좋았습니다. 이게 뭐냐? 바이오랑 태양광입니다. 딱 들으시면은 공통점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데, 예를 들어 신재생도 마찬가지인 게 앞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돈 벌기 전에 먼저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전망이나 금리가 좋고 금리가 낮을 때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지금 돈을 쓰더라도 별로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경기는 어쨌든 컨센서스는 내년이 올해보다 나쁘다는 거고, 금리는 높으니까 돈의 조달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태양광하고 바이오 업종의 주가가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금리가 만약에 고점 찍고 내려오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종목 업종들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의 오해는 바로잡고 가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 기업들은 2021년에 장이 좋을 때 이 CEO들이 자금 조달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금 조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년금인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미국 바이오 업종 매출액이 올해가 작년보다 또 떨어지거든요. 근데 순손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작습니다. 왜냐하면 수년금을 많이 들고 있어서 이자가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의 수입이 확대가 되거든요. 되게 개념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런 바이오 업종이 돈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수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사실 오해를 한번 푸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만 가지고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는, 금리와 연결해서 주가가 빠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결국은 지금 그래 너 수년금 있는데 앞으로 자금 조달 많이 해야 되잖아. 근데 금리 높은데 자금 조달 할 수 있어? 주가 많이 빠졌는데 자금 조달 할 수 있어? 임상 데이터 나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를 내렸다라고 봅니다. 요게 이제 벤처 캐피털의 딜 관련된 데이터랑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데, 지금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여건이 2010년 이후 최악입니다. 거기에 헬스케어 업종의 건수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와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금액 기준 비중으로 보면은 계속 아래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스케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옛날보다 건당 금액을 줄였다라는 거죠. 원래는 더 많이 투자해서 막 후기 임상에 있는 기업들 돈 넣어주고 바로 약이 나오면 뭐 팔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옛날처럼 장이 안 좋을 때처럼 초기 임상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옛날보다 더 막 섹시하고 이렇지 않은 임상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돈을 조금 넣어도 되니까. 이거는 사실 또 뭐랑 연관이 되냐면 지난 석 달 동안 주가 흐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석 달 동안 면역, 백신 이런 식으로 그 전 2년 반 동안 많이 올랐던 업종이 아닌 쪽에서 주가 하락이 덜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뭐 눈, 신경, 뇌, 피부 뭐 이런 것들의 주가가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삼상도 가깝고 돈도 금방 벌 수 있다고 느꼈으니까. 그 돈을 많이 넣어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옛날의 약이었던 옛날에 해봤자 뭐 2015년, 16년 이때긴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가 그때 막 본격적으로 오를 때긴 하지만 면역, 백신 이런 쪽에 초기 임상 쪽으로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뭐 국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너무 이제 AI나 지금 당장 임상이 나오는 것에 많이 쏠려 있는데 다시 조금 몇 년 전으로 돌아가게 돼서 초기 임상이 있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쪽으로 미국의 벤처 캐피탈들은 돈을 넣고 있다라고 해석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뭐에 연관이 있냐면 미국의 clinicaltrials.gov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FDA 사이트고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간으로 미국의 그 FDA가 받는 임상시험 건수, 임상시험 중에 결과가 나오는 건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냥 임상시험 건수는 20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매년 새로 시작하는 임상 건수가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든 뭐든 간에 많은 바이오 기업들은 일단 임상을 시작을 하는 건수는 전혀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21년 이후에 도대체 왜 바이오가 안 좋은지를 다른 펀더멘탈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임상시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결과가 나오는 임상시험 건수가 2020년 이후로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6,500건 정도 됐었는데 연간으로 21년에 6,000건 조금 넘었었고요. 22년에는 이게 거의 뭐 4,000건까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남은 한 2달 반 동안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3년 만에 결과가 나오는 임상시험 건수가 증가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벌써 작년하고 비슷한 4,000건의 임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남은 2달 반 동안 임상시험 건수가 별로 안 늘어난다. 그럼 올해도 증가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남은 2달 반 동안 임상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의학 박사도 모르고 뭐 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결국 나와봐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VC 입장이나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임상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큰 금액을 투자하고 싶지 지금 큰 돈을 넣기가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건당 금액이 떨어지고 초기 임상 위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임상, 뭐 밸류에이션 여러 가지를 보면 예를 들어 매출도 올해가 바닥이라고 컨센서스에 나와 있고 임상도 작년이 바닥인 것처럼 현재까지 나와 있고 밸류에이션, EV 세일즈, 매출 기준 밸류에이션도 거의 뭐 2표준 편차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바이오 관련된 주식이 저점에 있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격도나 RSI 같은 기술적 지표도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저희는 7월 달에 저희가 리포트를 냈던 요 정도 수준에서는 그때 이제 바이오 ETF 주가가 한 70 몇 달러 후반이었는데 지금 70달러 초반이거든요. 요 정도 하락은 너무 가슴이 아프긴 한데 요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바이오를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보시는 분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셔가지고 나는 개별 종목 다 파악할 수 있고 종목별로 임상도 다 연구할 수 있어. 이런 분이라면 제 조언이 그렇게 전혀 중요하지 않겠지만 하나 얘기를 드린다면 보통 3상 이상 후반 3상을 가지고 약 나오는 거에서 주가가 워낙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요때 종목들을 많이 보시는데 요런 거는 그냥 일라일리나 노보같이 요즘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사실 있는 거고요. 오히려 바이오를 본다고 하면 지금은 초기 임상이거나 뭐 물질을 개발하거나 그리고 좀 이런 거 너무 전통 계약이고 재미없는데 오히려 이런 쪽이 지금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포함한 그냥 일반적인 99%의 분들은 그냥 미국에는 헬스케어 ETF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바이오 얘기를 제가 이제 3달 만에 업데이트를 드렸고, 왜냐하면 7월 달에 했던 게 잘 지금 사실 망가졌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드린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이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이러면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기회 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